퇴직금 3억 원을 받았는데 세금으로 3천만 원이 빠진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이 세금 폭탄에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인정하는 제도적 절세 방법입니다. 바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고 연금으로 장기 수령하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만 제대로 활용하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령 연차를 빠르게 쌓는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퇴직금을 가장 똑똑하게 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이연퇴직소득이라는 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자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이라는 말은 미룬다는 뜻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래로 미룬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당장 현금으로 찾지 않고 IRP라는 전용 금고에 넣어두면 세금 납부 시점이 미래로 밀리는데 이때 IRP 안에 들어있는 퇴직금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부릅니다. IRP는 인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의 약자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자,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IRP로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자리에서 퇴직소득세 전액을 한 번에 내야 합니다. 3억 원 퇴직금이라면 약 3천만 원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IRP 계좌에 넣어두면 실제로 돈을 꺼냈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납부 시점 자체가 미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IRP의 진짜 매력인데요. 단순히 세금을 미루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서 받으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커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마트에서 오래 기다릴수록 할인율이 올라가는 타임세일 같은 겁니다. 1년 기다리면 30% 할인, 10년 넘게 기다리면 40%, 할인 20년 넘으면 50% 할인, 이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RP에 퇴직금을 넣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미루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을 무기로 세금을 줄이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구체적인 감면율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깎아주는 걸까요? IRP에서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면율은 수령 연차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100% 다 내는 게 아니라 30%를 깎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세금이 3천만 원이면 30%인 900만 원을 깎아서 2,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60%만 내면 됩니다. 40%를 깎아주는 겁니다. 같은 3천만 원 기준으로 40%인 1,200만 원을 깎아서 1,8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핵심인데요. 21년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50%만 내면 됩니다. 무려 절반을 깎아주는 겁니다. 3천만 원 세금 기준으로 1,5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1,500만 원을 아끼게 됩니다. 참고로 21년차 이상 50% 감면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새로 적용되는 신설 규정입니다. 그전에는 11년차 이후부터 쭉 40% 감면이 최대였거든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혜택이니까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숫자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의 퇴직소득세가 3천만 원인 경우 10년 이내에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세금은 약 2,100만 원, 11년차에서 20년차에 받으면 실제 세금은 약 1,800만 원, 21년차 이후에 받으면 실제 세금은 약 1,500만 원 같은 퇴직금인데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최대 600만 원이나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복잡한 재테크가 아니라 단지 인출 시점을 조절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율 구조를 이해하셨으니 이제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인출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입니다. 빨리 꺼내 쓸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천천히 꺼내 쓸수록 세금을 적게 냅니다. 최적의 전략을 구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매년 최소 금액만 인출하세요. 법에서 정한 최소 연금 수령액만 찔끔찔끔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감면율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꺼내더라도 나중에 꺼내면 더 많이 깎아주니까 이 시기에는 참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11년차가 되면 감면율이 40%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큰 금액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생활비가 필요한 시점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21년 차 이후에는 남은 잔액을 50% 감면 적용받아 인출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금의 절반만 내니까 가장 유리한 구간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금 할인율이 낮은 초반 10년에는 돈을 최대한 IRP 안에 묶어두고 할인율이 커지는 후반에 집중적으로 빼쓰는 겁니다. 마치 백화점 세일 기간에 집중적으로 쇼핑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 가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IRP 안에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납입한 돈이나 투자 수익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법상 이연퇴직소득, 그러니까 퇴직금 원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도록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출 순서는 이연퇴직소득이 먼저, 그 다음 과세, 재해, 금액, 마지막으로 운용수익 순입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금과 섞여 있어도 세금 계산에 혼선이 생기지 않으니 안심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령 연차라는 게 있죠. 이 연차가 쌓여야 감면율이 올라가는 건데요. 수령 연차는 돈을 찾아간 횟수가 아니라 연금 개시를 신청한 시점부터 카운트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 55세가 되면 실제로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를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연금 개시만 신청해두면 실제로 큰 돈을 안 빼도 연차가 자동으로 쌓이니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1만원 전략입니다. 만 55세가 되면 IRP 연금 개시를 신청하시고 1년에 1만 원만 인출하도록 설정해두는 겁니다. 월이 아니라 1년에 1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거의 안 꺼내면서도 수령 연차는 착착 쌓입니다. 그러면 10년 뒤 65세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11년 차에 진입해서 40% 감면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만약 75세까지 유지하면 21년 차에 진입해서 50% 감면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출하면 세금을 절반만 내는 거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차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금융기관 앱이나 창구에서 연금 수령 개시 신청을 직접 하셔야만 1년 차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만 되면 알아서 연차가 쌓이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연차는 영원히 0년 차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만 55세가 되면 당장 금융기관에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빠짐없이 챙기시면 퇴직금 절세의 기본은 완벽하게 갖추신 겁니다. 첫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계좌 분리가 필수입니다. 퇴직금이 들어있는 IRP와 개인적으로 모으는 연금저축이나 개인 IRP 계좌는 반드시 분리하셔야 합니다. 왜 분리해야 하느냐면 퇴직금 전용 IRP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오래 숙성시켜야 감면 혜택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의 계좌에 섞어 넣으면 생활비 필요할 때마다 퇴직금까지 같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세 전략이 무너지는 거죠. 퇴직금 전용 IRP는 별도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세요. 두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60일 이내 IRP 이전 규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할 때 잘 모르고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니까 퇴직하셨다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60일 안에 IRP로 옮기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앞서도 강조해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 55세가 되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앱이나 지점 창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연금 수령 개시 버튼을 눌러야만 그날부터 연차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IRP 메뉴에 들어가시면 연금 수령 개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앱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서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IRP의 진짜 위력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복리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IRP의 숨겨진 강점입니다. 어떤 구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 미납분이 재투자되는 구조를 보시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에 넣어두면 원래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이 계속 투자됩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 세금 3천만 원을 바로 내면 2억 7천만 원만 굴리게 됩니다. 하지만 IRP에 넣으면 3억 원 전체가 복리로 불어납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10년, 2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연 5% 수익률 기준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이 20년 후에는 약 8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갔어야 할 돈이 5천만 원의 수익을 추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RP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수익에는 무거운 퇴직소득세 대신 저렴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율이 3.3%에서 5.5% 수준이니까 일반 금융소득 과세인 15.4%와 비교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금 낼 돈까지 재투자되는 이중 복리 효과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나중에 내니까 그 세금 돈도 투자에 쓰이고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낮으니까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IRP는 단순한 절세 도구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산을 불리는 복리 엔진입니다. 퇴직금을 그냥 통장에 꽂아두시면 세금도 다 내고 이자도 별로 못 받습니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세금도 아끼고 돈도 불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받으세요. 둘째만 55세가 되면 즉시 연금 개시 신청을 하세요. 셋째, 10년 차까지는 최소 금액만 인출하고 11년 차 이후 본격적으로 수령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퇴직소득세를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평생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이 돈을 제도가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곧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의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